단면도 그리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도면을 완성까지 우리 끝까지 완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는데요. 이제는 도면을 출력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예쁘게 꾸며서 이 문서화를 해주는, 이제 도면은 사실 문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 좋게 딱 만들면은 문서가 잘 만들어진 이제 문서가 되는 거잖아요.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딱 출력이 됐을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출력이 됐을 때 이 도면이 읽기 편하고 이렇게 좀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면 더 잘 그려진 이제 도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려줘야 될 내용은요, 우리 인면 요소를 그려줘야 됩니다. 인면 요소. 인면 요소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이렇게 단면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단면선이 건물을 자르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에 걸리는 이런 벽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쫙 그려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잘라서 이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창문 보세요. 이 창문은 그대로 건물이 잘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여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지 않은 우리 인면선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요소들을 도면에다가 그려주셔야 됩니다. 주요하게 그려주셔야 될 것은요, 여기에 있는 이 창문이랑, 그리고 여기 계단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계단이 이렇게 잘라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 계단을 인면선으로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2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층에서는 뭐가 이제 인면선으로 보여지냐면, 여기 이렇게 이 옥상 부분에 이 파라펫을 마감을 위한 두껍석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두껍석의 단면 잘려진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거고, 그리고 이 벽체, 이렇게 건물을 잘랐을 때 이렇게 옥상의 파라펫 부분에 끝라인이 이렇게 선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면 요소를 이제 단면도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창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은 여기 창문의 위치가 평면도에 딱 나오잖아요. 이 창문의 요 끝라인에서 우리 인면도 그리는 거랑 똑같죠. 여기 끝라인에서 선을 이렇게 따와야겠죠. 이렇게 선을 따오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선을 쭉 따와줍니다. 이렇게. 자, 우리 평면도에서는 이 높이에 대한 정보는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 창문의 높이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창문의 높이를 요 바닥 기준에서 옵셋 1200을 해줄게요. 1200 높이에서 창문이 달려라. 그리고 나서 이 창문을, 이 높이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 창문의 높이는 제가 400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좁나요? 지금 제가 했던 게 보면은 기존에는 제가 600으로 그려놨었네요. 600. 그래서 400 말고 좀 좁아 보이니까 600으로 창문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를 우리 인면선으로 변경할 거예요. 우리 레이어 중에 우리 AC 엘리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인면선 레이어인데, 인면선으로 이렇게 창문이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를 옵셋을 해서요, 창문의 모양을 이렇게 미닫이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 인면도 할 때 그려봤죠. 요거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J 스페이스바 누르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변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옵셋 전체 두께 30 안쪽으로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옵셋 전체 두께 60 안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라인으로 중간에서 중간까지 선을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옵셋, 요 중간선에서 이 60 두께의 절반인 30을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MA 서식 복사로 노란색 선으로 변경해 줄 거고요. 익스플로드 X로요. 요 선을 분해시킬 겁니다. 이렇게 분해를 시켜 주신 다음에 자,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라인으로 요 선을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연장시켜 줄 거고요. MA 서식 복사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미닫이 창문의 이런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필렛을 해가지고 여기 선이 사라졌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필렛을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있는 선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저처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로 선을 이렇게 끊어 놓고 필렛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익스텐드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트림을 이용하셔도 되겠죠. 트림으로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그냥 한 번에 작성이 되겠네요. 트림이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하는 방법이 뭐가 더 효율적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그 명령어를 저처럼 그냥 이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선들이 뭐 사라지거나 불필요한 선들이 생겼다 하시면은요, 그냥 라인으로 선 다시 긋고 필요한 만큼 다시 그리는 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캐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명령어를 그냥 써서 그 모양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창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창문에 이렇게 창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린다, 이런 표시를 한번 이렇게 넣어줘 볼까요? 라인으로 중간에서 선을 적당하게 한 150 정도를 이렇게 제가 그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적당히 45도 각도로 이렇게 한 50 길이로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동도구로 직교를 켜고요. 살짝 한 60 정도를 이렇게 띄워주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미러로 요거를요, 여기 중간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반전시켜 주시게 되면 열린 표현, 이런 것들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미닫이가 열린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제일 완벽하겠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 계단 그려볼 겁니다. 계단. 이쪽으로 이제 진입하기 위한 원형 계단이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단면선 요 잘리는 요 위치에서 계단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선들을 요 위치에서 각각 선을 내려서 따오셔야 돼요. 이렇게 선을 내려서 따와서 이 높이만큼에서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줘서 계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선을 쭉쭉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리고 카피로요, 요거를 계속해서 복사를 해 나갈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단의 수직선 위치는 우리가 이제 다 표시가 된 거고요. 이제는 요 바닥이 어디죠? 우리 주회선이 여기잖아요. 주회선 여기에서부터 계단은 시작되니까 주회선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요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바로 이 콘크리트 윗선까지 올라가요. 왜냐면은 우리 도면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높이가 6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50이라는 거는 지금 마감이 100 쳐지기 전인 콘크리트 레벨란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가 650이잖아요. 그러니까 GL에서 650 올라온 요 1층 슬라브 레벨선, 여기까지가 계단이 끝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빼올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를 재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650이라는 거리가 나오고, 여기가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계단이 끝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단이 몇 단이냐면 5단이에요. 1단, 2단, 3단, 4단, 5단이죠. 계단의 단수는요, 이 수직선의 개수랑 똑같아요. 이 수직선의 개수랑 똑같아서 지금 5단으로 계단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선이 4개가 더 그려져야 됩니다. 4개. 그러면 5등분이 되는 거죠. 선이 4개가 더 그려지면 등분이 5등분이 되니까 계단 5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옵셋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옵셋이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거리값을 입력할 때 650이라는 요 거리를 나누기 하는데 5개로 나눠라. 5등분을 해라. 그런 다음에 4번을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옵셋을 시켜주시게 되면 계단의 한 단의 높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셨으면요, 이제는 필렛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렛 한번, 필렛 한번, 필렛 한번.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순서를 잘 보시고 똑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렛 한번. 자, 그리고 필렛 아래쪽으로도 필렛을 이렇게 해주세요. 필렛. 그리고 여기는 트림으로 이렇게 마감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필렛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선들은 인면선으로 변경할 거예요. 인면선. 우리 창문 그렸던 거랑 똑같이 레이어 중에 AC 엘리베이션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계단의 잘라진 모습까지 이제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끝나요. 왜냐면은 이 계단은 이렇게 단면이 깔끔하게 여기서 이렇게 잘리잖아요. 깔끔하게 이면이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사실 계단이 이렇게 선이 그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선이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이렇게 그려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이 계단의 모습을 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인면 요소는요, 그렇게 정확하게 작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면은 되게 정확하게 작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거리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재가지고 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고용, 아, 여기 계단이 있다 정도만, 여기 창문이 있다 정도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도면이고요. 더 자세한 시공에 대한 정보는 다른 도면에서 보통 이제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선을 연장해서 그어주셔도 이제 무방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감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별로 안 예쁘니까 요거는 제가 익스텐드로요, 연장을 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는 인면 요소 중에 우리 옥상의 벽 라인에 두껍석을 올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기가 이제 구조체, 단열재, 마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의 마감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끝부분의 마감은 이렇게 파라펫 위에 어떠한 돌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쭉 이 마무리를 이렇게 막아주게 되는 그런 어떤 뚜껑 같은 것들을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두껍석이라는 걸 쭉 이렇게 올려주는 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 요소 중에 두껍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두께가 400이잖아요. 여기 두께가 400이니까 이 400에서 살짝 좀 더 크게 한 450 정도로 라인으로 한 450 정도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두께를 한 50 정도를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라인으로 30 정도를 올려서 이 30에서부터 중간까지 선을 연결해서요,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살짝 빗물이 이렇게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죠.
요거를 제가 인면선으로 변경할 겁니다. 엘리베이션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얹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 도구로 여기 중간 잡아가지고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얹혀 주시게 되면 너무 좀 큰 거 같긴 하네요. 요거 스트레치로요. 스트레치로 살짝 한 여기가 45 정도를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 25, 35를 좀 더 줄여줄게요. 5, 50을 이렇게 줄여주면은 그러면 25, 25씩 튀어나가니까 정확하게 딱 두 겹석이 예쁘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 선을 이 두 겹석 하나 만들 거를 여기도 이제 올려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미러로 복사를 이렇게 반전시켜서 해놓은 다음에 이동 도구로 중간점 잡아서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중간점이 아니네. 여기가 150이라 그렇구나. 여기 콘크리트 두께가 150이라 이게 전체가 350이에요. 그래서 이게 400이 아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동 도구로 요거를 25만큼 이쪽으로 이동까지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만 마무리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겹석의 요 끝라인이 지금 도면상에서 여기가 쭉 여기는 잘려져서 여기를 지금 제가 그린 거고요. 여기를 제가 이제 두 겹석을 그린 거고, 여기는 이제 단면선으로 잘려 보이지만 이쪽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두 겹석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요 모양이 선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인으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연결, 여기에서 선을 여기까지 연결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선은 인면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똑같습니다. 이쪽도 옥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옥상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두 겹석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사실 이 벽은 지금 여기까지만 두 겹석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가 이쪽은 이제 150이고 이쪽은 200이에요. 아닌가? 여기가 100.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100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데 이 단차가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잘라졌을 때 딱 바라봤을 때 선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인면도 할 때 우리 해봤죠. 라인으로 이 선을 쭉 따라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라인으로 이렇게 두 겹석의 하부가 쫙 보이겠죠. 트림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MA로 서식 복사 이렇게 해줄 거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겹석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얹혀지고 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끝이 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겹석이 시작되는 요 위치를 이렇게 평면도에서 쭉 가져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카피로 요거를 그리고 요거를 여기를 기준해서 복사를 해 와서 여기까지 딱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텐드로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기만 하면 이 옥상 부분의 두 겹석의 인면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까지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 마감의 글자, 그러니까 이 단면이 잘라졌을 때 이 단면 잘라진 이 부분 각각의 그 요소들, 이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를 쳐넣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쳐넣는 작업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문자를 쳐넣잖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 이 시공의 그런 어떤 공법의 선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문자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식을 알아야지 문자를 쳐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계시면은 공부도 되고 이제 단면도를 그리는데 좀 막힘없이 좀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제 하나씩 그려볼 거예요. 문자를 여기 우리 바닥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요. 문자를 그리는 명령어 중에 우리 DT라는 명령어 있죠? D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DT 스페이스바 그려주시고 여기 대략적인 위치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신 다음에 문자의 높이는 저희가 이 정보를 쳐넣는 이 문자 같은 경우는 140으로 일단은 작성을 할게요. 회전 각도는 0이니까 엔터를 한 번 더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콘크리트. 여기 콘크리트에서부터 단열재, 그리고 여기 60의 버림 콘크리트, 그리고 200의 잡석 다짐,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두께에 해당하는 THK 200이라는 글자를 쳐 넣을 거예요. THK 대문자로 할게요. 200 콘크리트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참조 레이어가 아니라 문자 레이어겠죠? 문자 레이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에 대한 정보를 쳐 넣어 주셔야겠죠. 이렇게 DT를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레이어까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요거를 아래쪽에다 복사를 해가지고 문자의 글자의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피로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내려주실 건데 얼만큼 내려주냐면 200 내려줄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두께가 125였잖아요. 그래서 내용과 두께를 바꿔줍니다. 압출법 보온판 이렇게. 압출법 보온판이라는 거는요, 우리 아이소핑크라고 핑크색 단열재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층은 뭐였죠? 우리 60 두께 버림 콘크리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카피 요거를 200만큼 내려주신 다음에, 그죠? 그리고 요거의 두께가 60이었으니까 60으로 변경해 주시고 요거는 버림 콘크리트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더 우리가 써줄 거예요. 여기가 층이 버림 다음에 물론 잡석 다짐이긴 하지만 우리 잡석 다짐층과 버림 사이에 우리 아래쪽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0.03 두께의 필름 두 겹을 이제 보통 깔아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버림 콘크리트 다음에 우리 카피로 문자를 이렇게 아래쪽에 쓰는데 요게 이제 200의 잡석 다짐이 아니라 요거는 두께 0.03의 PE 필름이라는 두 겹을 필름을 깔아주고 이 사이에 깔아준다 라는 정보를 이렇게 쳐 넣어 주셔야 돼요. 이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선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정보를 써 넣게 되면 이 사이에 비닐 두 장을 깔아야 되는구나, 필름을 깔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시공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카피로 요거를 마찬가지로 200을 이렇게 내려주고요. 두께가 200이었잖아요. 200 그리고 요거는 뭐였죠? 잡석 다짐이었죠. 우리 건물을 짓는 가장 첫 번째 순서, 땅을 튼튼하게 다지는 작업, 이 잡석 다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이 바닥, 콘크리트부터 여기까지의 바닥에 이런 문자의 내용을, 이 정보를 이 시공자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셨으면은요, 이제 선을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뽑아내 주실 건데, 선을 여기 콘크리트에서부터 뽑아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라인으로요, 여기 적당히 여기에서부터 길이는 한 100 정도로 선을 이렇게 하나 뽑아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라인을 여기서부터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라인을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그려줄게요. 여기 200씩 우리가 이제 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을 옵셋 200씩 이렇게
복사를 시켜 주신 다음에 자, 필렛으로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시공자가 이 시공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도면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MA 서식 복사로요. 우리 텍스트 레이어로 변경해 줄 거고요. 자, 그리고요. 어디 위치인지 우리 점을 찍어 줄 건데 점 찍어 주는 거는 우리 D5로 찍어 줄 거예요. 도넛. 도넛에서 내부 지름은 0으로 해 주시고요. 외부 지름은 한 100으로 해 볼까요? 100. 100이 좀 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도넛 0, 한 75 정도로 점을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단열재, 그리고 버림층, 그리고 잡석 다짐 이렇게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A 서식 복사로요.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로 변경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겠죠. 됐습니다. 이제는 이 바닥 구조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 바닥 구조도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요. 카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도면이 문자가 여기에도 쳐지고 여기에도 쳐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벽체에 대한 우리 문자를 한번 써 넣어 보도록 할게요. 벽체는 우리 200 두께 콘크리트 그리고 여기 단열재 100, 마감재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거 써놨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 3개. 3개가 필요하니까 요거를 이제 카피로 이렇게 직교 끄시고요. 내가 문자를 쳐넣을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 우리 200 두께 콘크리트는 요거는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우리 두께 100짜리 비드법 보호판 바꿔주시면 되고 우리 두께 100짜리 우리 치장벽돌 마감으로 문자만 바꿔주시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써볼게요. 우리 두께 100짜리 압출법이 아니라 비드법은 이제 스티로폼입니다. 보온판 가등급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THK 두께 100짜리 치장 벽돌 마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끝이 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적벽돌 치장쌓기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적벽돌 치장쌓기로 저도 바꿔줄게요. 적벽돌 치장쌓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디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되니까 요거의 선을 이렇게 뽑아다가 여기까지 그리고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 MA 텍스트 레이어 변경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카피로 점을 하나 복사를 이렇게 해 오시고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벽체에 대한 마감 내용이 싹 적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복사해주고 여기다도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로요. 요거 전체를 쭉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복사를 시켜주시고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일단은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이동 도구로 미러 하면 되겠네요. 그죠? 미러 요거 전체를 이렇게 미러를 똑바로 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동 도구로 요거를 똑바로 가져다가 다시 똑바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딱 배치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여기다 딱 정렬만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만큼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시면 이쪽에 반전된 요 문자의 표시를 적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벽체에 이런 마감들을 필요한 곳에다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긴 두께가 달라지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150으로 바꾸고 해주시면 되겠죠. 카피로 그대로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께를 150으로만 바꿔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옥상 부분의 마감을 작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상 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우리 150 두께의 콘크리트, 우리 180 두께의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 그리고 60 두께의 구베몰탈 쳐졌었고요. 그 위에 우레탄 방수 얹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니까 4개가 필요하죠. 4개. 4개가 필요하니까요. 카피로 요거 4개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자, 선을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주고, 그리고 요거 카피로 요거 하나를 가져와서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트림으로 선 잘라준 다음에 MA 서식 복사로 텍스트 레이어로 변경시켜 주시고요. 살짝 내려주는 게 좋겠네요. 살짝 이렇게 내려줄게요. 다시 MA 무브, 그리고 필렛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아래쪽부터니까요. THK 120 콘크리트가 아래쪽에 위치를 해야겠죠. 150이죠. 자, 그리고 180짜리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0짜리 구베 모르타르, 그리고 우레탄 방수라고 적어주시면 모든 옥상의 마감이 적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그대로 복사를 시켜주시면 되니까 이거를 카피로 싹 잡아서 똑바로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완벽하겠죠. 천장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은 저희가 150 콘크리트 비드법 마찬가지로 180 내수합판 12 T 방수 시트 이렇게 리얼 징크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제가 이제 똑같이 쓰는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그대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복사를 해서 제가 사용을 할게요. 복사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고, 이동 도구로요. 이 글자가 여기 이렇게 이 건물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렛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지붕에 대한 마감이 작성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이니까 이쪽에다가 문자를 써주시는 게 훨씬 예쁘겠네요. 훨씬 깔끔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동 도구로 요거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정렬을 시켜주고, 이동 도구로 이렇게, 그리고 이동 도구로 똑바로 해서 정렬을 전부 다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만 네, 그러면 이제 지붕에 대한 글자 표현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남았네요. 화장실하고 요 내부에 요 바닥이 남았습니다. 화장실하고 요 내부의 바닥도 이 정보를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대로 써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도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80 두께 보호 몰탈 안에 온수 파이프 우리 25짜리 이제 광경에 250 간격으로 우리 설치했었잖아요. 요 정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타일이 이렇게 붙어서
작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부엌이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부엌이라서 타일로 이렇게 마감으로 표현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루, 강화마루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강화마루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천장도 마찬가지예요. 천장도 경량철골 천정틀 여기 달리고 석고보드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벽지 붙는 요 순서로 작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복사해서 저는 집어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마감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각각의 위치에다가 전부 다 자, 이렇게 쳐놨으면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실명을 기입을 하는 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명 기입은 아주 간단하죠. 글자 하나 쳐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침실 3번이었어요. 침실 3번. 그래서 요거는 DT 문자 찍어 주시고 180으로 작성할게요. 0 그리고 침 띄고 실 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자 레이어로 변경할게요. 텍스트 레이어로 변경해 주시고 네모를 하나 이렇게 쳐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실명을 담을 수 있는 네모를 이렇게 쳐줍니다. MA 서식 복사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으면은요.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로요. 요거를 각각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모두 다 적어주세요. 여기는 살짝 내려서 아니다,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옥상 부분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요 모든 실명을 옥상 그리고 중간으로 맞춰주시고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다시 화장실 그리고 이동도구로 중간으로 맞춰주시고 여기도 화장실 이동도구로 중간으로 맞춰주시고 여기도 옥상이죠? 옥상 이동도구로 중간으로 맞춰주시고 여기는 부엌이죠. 두 칸 띄고 글자 써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여긴 복도죠. 복도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하면은 모든 실명까지 기입이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축렬을 기입하고요. 레벨을 입력을 하고 GL 라인을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축렬을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요. 먼저 라인으로 이렇게 이 중심선을 어디까지 그어줄 건지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선을 이렇게 그으셔서 트림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선 라인을 정리를 해줄 거고요. 카피로요. 우리 축렬에 X축만 가져오면 되겠죠. X축을 하나 복사해 주셔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카피로요. 전부 다 이렇게 모든 위치에다가 복사를 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문자 바꿔줍니다. X 2번이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이렇게 기입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레벨을 이렇게 써주기 위한 요 정리선을 이렇게
그어줄 건데요. 우리 GL 레벨도 필요하기 때문에 카피로 우리 중심 레벨, 중심선 레벨을 이렇게 GL 라인으로도 하나 복사를 일단은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도 땅 표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흰색으로 그어놨던 요 선은 우리가 땅으로 두껍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도 선을 하나 그어서 폴리라인 레이어로 변경을 일단은 해주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죠. 자, 요 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에디트. 우리 P-에디트 기억나시나요? P-에디트에 우리 선 두께 주는 거 있었죠. P-에디트로 이 폴리선, 요게 지금 뒤로 지금 제가 보내서 요 순서를 이 흰색 선을 앞으로 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선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우리 그리기 순서를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폴리라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P-에디트. 요 선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전환을 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Yes. 그런 다음에 폭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두께는 저희 한 30 정도 해볼까요? 30 하시게 되면 우리 땅이 이렇게 두껍게 표현되는 이런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두껍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냥 30으로 할게요. P-에디트 선택하고 Yes, W 스페이스바 30 엔터 스페이스바 명령 종료. 자, 이 선도 마찬가지죠. P-에디트 선 선택하고 Yes, W 스페이스바 30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있는 요 선을 적절하게 레벨의 위치를 이렇게 딱 잘라주기 위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이렇게 참고로 하나 그려줄 거고요. 트림으로 선을 정렬해 줍니다. 이렇게 잘라줄게요. 트림으로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실 거고요. 자, 레벨의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선을 하나, 이 레벨이 여기까지, 여기 레벨이 요 높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로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사용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카피로 이렇게 모든 곳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레벨이잖아요. 레벨 라인이니까 여기에서 요 흰색 땅 표현은 좀 더 이렇게 확장되셔도 무방합니다. 땅은 이게 전체가 쫙 이제 지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주셔도 좀 땅 표현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문자를 이렇게 쳐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에 요 레벨의 이름, 요 레벨의 이름과 이 레벨의 높이 값을 여기다 이제 적어 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레벨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이 슬라브 레벨, SL이라는 게 슬라브 레벨이에요. 슬라브라는 거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윈 라인을 보통은 이제 1층의 SL 라인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50이 올라온 다음에 3000이 3000 그리고 높이가 얼마일까요? 2600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지붕 라인 레벨을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2200으로 3000, 2600, 2200 이렇게 올라오는 레벨 요 값을 이렇게 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로요. 카피로 문자 우리 180짜리 써준 요거를요.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요거를 1 ST SL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카피로 요거를 똑바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요게 650이라는 높이로 결정이 됐었죠. 자, 이동도구로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맞춰두도록 할게요. 자, 카피로요. 요거를 모든 레벨에다가 복사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자, 요거는 2층 END SL이 되겠죠.
요거는 루프 SL이 되겠죠. 루프 SL. 그리고 요거는 탑이라는 레이어로 저희가 정해줬었습니다. 높이 써줍니다. 요거는 3650이 되겠죠. 1250이 되겠네요. 6250. 이동도구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2200을 더하면 되니까 8450이 되겠습니다. 8450. 이동도구로 정렬을 시켜줍니다. 좀 더 깔끔하게 하시려면은요,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안 맞고 있죠? 이렇게 라인으로 좀 정확하게 딱 맞게 그려주면 훨씬 보기가 좋겠네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하게 딱 정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GL이에요. GL이라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너무 가까워서 조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선을 이런 식으로 꺾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꺾어서요. 이렇게 해서 요 선을 중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려주고, 문자도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게 이제 GL이다 써주시고, 레벨은 0이잖아요. 이게 0. 그래서 문자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동도구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GL 레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가니까 훨씬 더 보기가 훨씬 더 좋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살짝 뒤로 보내면 여기 빨간 선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요. 요건 이제 필렛으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줘주시게 되면 완벽하게 중심선 레벨 표현이 그리고 축렬 표현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래쪽에도 선이 적당하게 정리가 돼야겠네요.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서 적당한 길이에서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제 도면에다가 이 재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해치나 우리 잡속 다짐의 무늬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요 땅부터 한번 작성해 볼까요? 요 땅의 라인을 이렇게 해치를 넣기 위해서 영역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해치를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치 H 스페이스만 눌러주시고 이 영역에 클릭. 일단은 집어넣고요. 이 영역 이렇게 나중에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해치의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얼스라는 게 있습니다. 얼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얼스 있죠. 이 얼스로 제가 이제 해줄 거고요. 요 스케일을 한 10 정도로 받고 한 100 정도로 해볼까요? 100. 100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 해치 땅의 모양이 잘 작성이 되겠네요. 요 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 주셔야 되고요. 요 해치 레이어는 제가 만들어 놓은 레이어 중에 해치 패턴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해치 패턴. 요 레이어가 색깔이 약간 연하니까요. 요 레이어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해치가 되어 가야 되는 부분 중에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에 해치가 타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중심선 아래쪽까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해치를 넣기 전에 잠깐 이 중심선 레이어를 숨기면은 해치 넣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위쪽 중에 잠깐 레이어를 숨길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여기 끄기라는 요 버튼인데 요 끄기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요 레벨, 요 레이어를 잠깐 내가 이 화면에서 안 보이게 숨기겠다. 요걸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레이어가 잠깐 이렇게 사라져요. 그럼 이제 해치 넣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여기다가 해치를 넣어줄 겁니다. 해치, H 스페이스바 넣어주시고요. 잘 들어갔네요. 선택하시고 요거는 사용자 정의로 제가 넣을 거예요. 사용자 정의로 제가 넣을 거고 스케일은 우리 300각 타일의 일반적인 사이즈는 300각으로 이렇게 간격을 줄 거고요. 특성창에서 이중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타일의 모양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치 패턴 레이어로 변경을 시켜주세요. 자, 이쪽에도 넣어줍니다. 해치 넣어주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MA 서식 복사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까지 해주시게 되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넣어볼 해치는요, 우리 콘크리트에다가 솔리드 이제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모든 면들을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 면에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중심선도 지금 걸지작거리잖아요. 그 여기 텍스트도 좀 걸지작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요 끄기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중심선 레이어도 잠깐 꺼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도 잠깐 꺼주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콘크리트의 이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우리 해치 요 경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해치 잘 들어갔네요. 요거는 우리가 솔리드로 집어넣을 거라서 솔리드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만 우리 제가 만들어 놓은 레이어 중에 우리 해치 솔리드라는 게 있어요. 해치 솔리드 이렇게 제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해치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요. MA 서식 복사로 요 해치 솔리드 레이어를 이렇게 이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잡석 다짐에 대한 이 무늬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잡석 다짐이라는 요 재료 표현은 이런 식의 모양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좀 크게 봤을 때 이 선, 제일 긴 선이 이루는 각도는 60도예요. 그리고 요 선에 이루는 요 각도는 120도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잡석 다짐의 요 무늬의 표현은 이런 식의 무늬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길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 모양만 이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X라인 기억나시나요? X라인. 어떤 특정 각도로 무한대선을 그려줄 수 있는 건데 X라인으로 우리 각도 옵션 있죠. A 스페이스바 60도로 이렇게 무한대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요거를 우리 미러로 반전을 이렇게 시키면 요게 결국 이제 120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동도구로 여기 위치를 잡아주시고 카피로 요거 위치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트림으로요. 삐져나간 선들을 우리 모양에 맞게 정리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 잡석 다짐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요. 이동 도구로 살짝 옮기고 익스텐드로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무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카피로요. 요거를 옆에다가 적당하게 하나 복사해 주시고 요 두 개를 모두 다 모든 잡석 다짐 부분에다가 복사를 이렇게 여기도 잡석 다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로 요 모양을 여기를 기준해서 적당하게 복사시켜 주시고 요거를 카피로 여기 그리고 요 세 개를 전부 다 카피로 잡아서 여기를 기준해서 끝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잡석 다짐의 모양을 그려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제 그려주셔야겠죠. 카피로요. 이렇게 적당하게 3개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카피로 2개를 기준해서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복사가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고 카피로 적당한 거리로 비슷한 거리로 이렇게 카피로 요 마지막 거를 기준해서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시게 되면 모든 작섭 다짐의 재료 표현까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레이어를 잠깐 꺼놨기 때문에 레이어를 다시 한 번 더 닫기 켜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요거 아래쪽에 있는 요거 있죠? 모든 도면층 켜기 요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도면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나무를 뒤에다가 그려주시면 모든 도면이 작도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리는 거는 우리 인면도에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요소들이 그려졌으면은요 전체를 잡아서 도면의 정중앙에 배치까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모든 단면도 작성 방법이 이제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단면도를 쭉 끝까지 완성을 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단면도 그리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되게 끈기를 가지고 쭉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단면도 그리는 거 한 번만 딱 하시면 이 캐드는 더 이상 조금 공부나 이런 것들 하실 필요 없이 이제는 이제 건축 공부 이런 공부들 있죠. 어떤 이제 마감재가 있는지 이런 공부들만 이제 하시면은 이제 캐드는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네, 단면도 강의 1, 2, 3강 여러분들 들으시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